새로운 자아 만들기. 이 책의 목적은 뇌를 진화시키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예전의 회로를 의식적으로 표기하고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서 새로운 마음을 만들 수 있도록 뇌의 생물학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전두엽의 놀라운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전에도 했던 말이지만 중요하기에 또 한 번 반복하겠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마음은 새로운 뇌를 만들고 새로운 뇌는 새로운 마음을 낳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뇌 진화 과정의 첫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제 뇌를 진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과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깊이 살펴보자. 단계 설정. 맨 먼저 우리의 환경을 조정해야 한다. 내 친구 조는 작가로서의 창의력을 최대화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환경 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가 글을 쓰기 전에 한 첫 번째 일은 자신의 집에서든 부모의 집에서든 간에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집에서 촛불을 켜고 음악을 들었다. 이 두 가지 일을 반복함으로써 그는 촛불과 음악이라는 요소를 글이 잘 써지는 날과 연합시킬 수 있었다. 우리의 뇌는 항상 어떤 것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분주하다. 촛불과 음악의 긍정적인 연합은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저는 이들 없이도 지필 모드로 들어갈 수 있었다. 저에 의해서 우리는 효과적으로 심적 시연하는 데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생각이나 사건, 시간, 사물, 장소,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이다. 어쩌다 이 같은 해방권들 중에서 하나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불필요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다. 여행을 가면 우리는 종종 삶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더 명확히 생각할 수 있고 미래를 더 명확히 계획할 수 있으며 결단력이 좋아지고 다음 단계를 더 유동성 있게 계획할 수 있다. 일상적인 요소들과 그것에 또 연합된 모든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계를 포기할 때 환경은 더 이상 우리의 자동적이고 일상적이며 반사적인 신경회로를 활성시키지 못한다. 심적 시연은 여행하는 것과 비슷하다. 어떠한 시기로든 환경을 바꾸면 우리는 그것과 연합된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다.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바꾸고 변화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자아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새로운 지식의 학습.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전두엽은 이미 존재하는 정해진 신경망을 다른 조합과 패턴 배열로 활성화한다. 우리 뇌에는 수십억 개의 뉴런과 수조 개의 연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무한대에 가까운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행동을 수정하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때와 마찬가지로 심적 시연에도 새로운 지식과 습득과 그 지식의 적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연합 기억을 통해서 심적 시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살펴봤다. 그리고 조사가 심적 시연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간략히만 알아봤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거나 새로운 행동을 하고 싶다면 우리 뇌 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만으로 스스로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감정과 연합된 경험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우리의 도구 상자에 포함시켰다. 새로운 이성적인 자아 건설할 준비가 된 것이다. 있네요. 새로운 자아를 우리는 이미 이런 연합기억의 벽돌들을 내 속에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심적 시연을 통해서 전두엽에 어떤 이미지를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번에 자신의 쓸모없는 남편에 대해서 15년이나 똑같은 불평을 하면서 사는 여동생을 만나면 인정을 갖고 대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다르게 되지 않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면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익숙한 회로를 활성시키지 않을 수 있다. 나쁜 관계에 빠져 있는 여성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우리는 동정심 있는 자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이 새로운 학습 지식을 원료로 삼아 뇌에 고정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반응은 한때 감정적인 중독이 관여했던 신경 성장 인지를 통해서 고정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심적 시연으로 만든 회로 덕분에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전두 여부님이 존재하고 있는 회로를 수정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 더 인정 많은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주의 집중과 의지, 지식과 이해다. 그리고 우리는 피아노 연주를 심적 시연한 사람들처럼 새로운 내가 되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 피아노가 실제 우리 앞에 있든지 전두엽에 있든지 상관없이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연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이다. 이것은 또한 말콤 X가 자신을 범죄자에 의해서 시민운동의 지도자로 개조한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의식적으로 자신을 새롭게 개조할 능력이 있다. 우리가 예전의 자아를 무의식적으로 만드는 데도 같은 능력을 사용했다. 이러한 능력에는 연합의 법칙과 반복의 법칙에 대한 이해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경망을 새로운 배열과 패턴으로 활성화하는 것, 외부 환경에서 거의 강박적으로 주의를 끊지 못해서 들리는 머릿속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포함이 된다. 아침에 식사하기. 진실로 자신을 개조하고 소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회로를 활성화하는 심적 시연을 해야 한다. 우리가 매일 시행하면, 특히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면 우리는 새로운 회로를 준비시킨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사람으로 무장해 있기 때문에 도전받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대처하기가 더 쉬워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평온한 마음 상태로 회사에 가기로 결심할 수 있다. 우리는 전도협을 통해서 좀 더 이해심 있고 평화로운 자아라는 이상을 1시간 정도 유지한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알람을 끄고 일어나서 침대 밖을 기어나와 늦지 않기 위해서 서두를 때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떨까? 우리는 아마 과거의 회로를 활성화시켜 욕실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배우자의 무신경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둘 중 어떤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미래로 향하는 길. 강한 의지를 갖고 내의 다른 정체를 잠재움으로써 우리는 좀 더 예리하게 자신을 관찰하여 자신의 성향과 약점을 더 잘 가려낼 수 있다. 일단 우리가 자기 관찰에 좀 더 정통해지면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또한 내의 시효를 더 고차원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심적 시효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더 힘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시킬 수 있다. 우리는 건축가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새로운 자아라는 꿈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 모델을 실제 세계에 적용할 때 시작된다. 뇌는 항상 마음이 설계해 놓은 새로운 버팀목과 기반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이 같은 좀 더 진화된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12장에서 논할 것이다. 일단 지금은 우리가 시험적 시연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생전 모두의 일상적인 삶을 계기로 작정하고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앞을 내다보며 살기보다 환경에 반사적으로 대응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우리는 유전과 경험으로 형성된 고정된 습관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오랫동안에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피하고 새로운 지식은 거의 습득하지 않았다. 삶의 기반이 어떤 것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우리가 반복적인 본성과 익숙한 것에 대한 추구를 그만두고 안개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에 있고 싶은지를 찾아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변하는 자아의 습관을 깰 때 일어난다. 당신은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조용한 장소에서 이성적인 자아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야 한다. 당신은 주변 환경과 연합된 것, 즉 중독된 화학물질의 폭주와 연합된 모든 것을 끊어야 한다. 당신은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자극받는 상태,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을 진정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죽이고 몸을 파괴하는 통제력을 잃은 삶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자아가 어떤 모습일지를 심적 시연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세상에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든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을 현실로 불러올 때 당신이 희생을 초월한 보답을 받을 것이다.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이 명확하고 그에 대한 헌신의 깊이가 깊을수록 당신이 상상한 그대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생존을 위한 삶에서 창조를 위한 삶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다. 12장에서 우리는 신경과학이 생각과 행동, 존재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우리의 연구를 마무리 지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진정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의 상태를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이 함께 맞물린다. 당신의 뇌를 진화시키라. Involve your brain.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곧 나를 만든다. 당신의 뇌를 진화시키라. 11장. 나는 투구하는 모습을 시임적 시인함으로써 성공을 이뤘던 야구 코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번 장에 우리는 시임적 시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계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실현. 시임적 시인이 개인의 진화로 이어지는 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다. 우리는 시임적 시인이 거치지 않고 실제로 마음속으로 상상한 이상적인 모습을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거나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진화의 단계를 우리는 어떻게 밟아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기억을 형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외현 기억, 내현 기억. 대부분의 기억은 외현 기억 또는 선언이라는 범주에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기억이다. 외현 기억은, 선언 기억은 주로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 나는 의식적으로 위의 생각들을 선언할 수 있다. 나는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의미적으로 경험을 이것을 배웠다. 대인의 신비주의는 의식적인 인식의 중추로 외현 기억의 저장고다. 여러 외현 기억이 다양한 방법으로 뇌에서 처리되고 저장된다. 단기 기억은 대부분 전두엽에 머물러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장기 기억 또한 대인의 신비주의에 저장된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를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과정은 좀 더 복잡하다. 장기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기억과 관련된 생각을 활성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특정한 비율을 가진 신경의 패턴을 활성화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특정한 의식의 흐름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게 한다. 대인의 신비주의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라면 해마는 저장 버튼과 같다. 마음의 스크린 위에서 여러 가지 기억을 띄우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에 저장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대인의 신비주의에 저장된 이 기억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파일 열기를 할 수도 있다. 자극 기억. 우리는 우리의 학습을 돕는 일종의 도움말 역할을 하는 단기 기억을 가지고 있다. 1960년대의 과학자들은 이 단기 기억에 자극 기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극 기억과 단기 기억은 거의 같은 것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자극 기억은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억이다. 우리는 복잡한 지적 능력이 필요한 일을 수행할 때 자극 기억을 사용한다. 전형적인 예가 암산이다. 암산하려면 다음 계산하는 동안에 그 전까지 계산한 답을 자극 기억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우리에게 6 곱하기 4를 하고 10을 빼고 3을 더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산할 때 전 단계의 답을 자극 기억으로 저장한다. 위의 경우에 첫 번째 곱셈을 하면 24가 나온다. 우리는 24를 자극 기억으로 유지한 채 거기서 10을 뺀다. 두 번째 기억 체계는 내현 기억 또는 철자 기억이라고 부른다. 내현 기억은 습관과 기술, 정서 반응, 관사 반응, 조건 반사, 에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고정된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내현 기억은 비선언 기억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밖으로 선언되지는 않지만 거의 의식하지 않은 채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내현 기억은 전의식 차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는 내현 기억을 사용하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내현 기억은 뇌에 머무르는 생각일 뿐 아니라 몸에 머무르는 생각이기도 하다. 몸이 마음이 되는 것이다. 외현 기억과 내현 기억이 각각 뇌의 어느 부위에 저장되는지를 보여준다. 쉽게 표현하면 내현 기억이라는 배운 것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 몸을 훈련시키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다.
우리의 마음은 원할 때마다 어떤 경험을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음은 심적 시험과 계획을 통해 몸이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훈련시킨다. 그러면 몸은 그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한 내현 계획을 갖게 되고 특별한 의식이 없이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마음의 지시로 몸이 어떤 일을 반복하여 경험하게 되면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 몸은 내현 기억을 통해서 마음이 기억하는 것과 똑같이 기억할 수 있다. 우리는 몸으로 기억하는 예를 운동선수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어떻게 다이빙 선수는 10m 높이의 플랫폼에서 떨어져서 2바퀴 반 공중 제비를 도운 후 자세를 바꿔서 계속 비틀게 한 다음 수면과 직각을 이루며 입수할 수 있는 것일까? 몇 초 안에 끝나는 매우 정교하고 기술적인 육체적인 움직임에는 의식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이 관여할까? 운동선수들은 마음이 아니라 몸이 그 일을 하게 놔둔다고 말한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 법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다. 일단 의식적으로 운전법을 터득하고 나면 나중에는 의식하지 않고도 기어를 바꾸며 운전할 수가 있다. 우리는 내현 기억으로 가득하다. 내현 기억은 역사적인 반복만으로 발달시킨 자동적인 신경망이다. 일을 하거나 면도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운동화 끈을 묶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살사 댄스를 추는 것 모두가 내현 기억 또는 절차 기억의 예이다. 물론 내현 기억이 처음부터 자동적이거나 암묵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떤 기술을 습득할 때 처음에는 의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한다. 그리고 이를 고정된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과 강한 의지를 사용한다. 마음이 행동의 수행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면 몸은 어느새 내보다도 그 행동을 더 잘 기억하게 된다. 한마디로 마음과 몸이 그 행동에 신경화학적으로 익숙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생각만으로 신경화학적으로 같은 마음 상태를 재생산할 수 있고 우리 몸을 그 행동의 화학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내현 기억은 우리의 전 의식에 머무르는 프로그램이 된다. 일단 내현 기억이 완성되면 몸은 신경을 통해서 뇌의 의도를 기억하게 된다. 또한 반복된 경험이 몸에 기록되면서 세포로는 신경과학적인 신호가 자동적으로 같은 마음 상태로 만들 수 있도록 완성된다. 지식적인 기억만으로는 결코 몸을 이러한 상태로 만들지 못한다. 지식에는 경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생물 종이든 적응 과정에서 특징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그것은 유전자에 기록된다. 따라서 내현 기억은 유전자에 의해서 전수된 가장 강한 신호이자 새로운 세대의 출발점이다. 마음이 몸과 반복적으로 하나가 될 때 몸은 환경으로부터 배운 것을 유전자로 기록한다. 일화 기억을 통해서 배운 지식은 경험으로 바뀌는 전 단계다.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 행동을 수정한다.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지식을 떠올리는 동시에 몸이 그것에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한 번만 경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외현 기억을 내현 기억으로 바꾸곤 한다. 이것은 마치 의식적인 생각을 전의식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면 내현 기억이 형성된 것이다. 일단 기억이 암묵적이 되면 어떤 행동에 대한 생각이 자동적으로 몸을 활성화해서 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그 일을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말이다. 외국에 통달하는 것도 외현 기억을 내현 기억으로 바꾸는 좋은 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우리는 명사와 동사, 형용사, 전치사를 연합을 통해서 저장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스페인어 옴브레를 남자라는 뜻으로 기억한다. 누군가가 남자를 뜻하는 스페인어가 무엇인지 물을 때마다 옴브레라고 의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으면 옴브레라는 의미 기억은 외형 기억으로서 DNA 심표질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것이다. 이후에 많은 단어를 배우면서 우리의 DNA 심표질 주름 속에 각 단어의 의미가 저장된다. 이제 우리는 스페인어 강사가 옴브레에 관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는다. 그러면 감각 경험과 반복의 법칙을 통해 옴브레의 의미가 뇌의 장기 기억으로 저장. 공부를 계속한다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과 행동 의미에 해당하는 이 모든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단어들을 활용해 실제로 말을 해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에서 스페인어를 듣고 말할 때 그 체계는 암묵적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일단 우리가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게 되면
암묵적으로 신경회로가 형성된다. 말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저절로 혀와 치아, 얼굴의 근육이 특정한 방법으로 움직여서 올바른 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식하지 않게 되면 비로소 뇌의 전 의식적이고 고정된 체계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어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죠? 대부분이 이렇게 답할 것이다. 나도 몰라요. 내가 하는 것을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서두를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식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비선언적이고 암묵적인 상태다. 이 사람은 그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의식함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능력은 너무나 자동적인 것이 되어서 몸은 마음만큼 그것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 외행기억과는 반대로 내행기억은 손에 의해서 처리된다. 사장에서 살펴봤듯이 손에는 우리 몸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행동을 조정하고 다양한 전의식적인 심리 과정을 통제한다. 손에는 의식적인 중추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에는 많은 기억이 저장된다. 손해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생각하고 기억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즉 대인의 신비질이 체계화된 계획을 기억하여 대인의 신비질에 별다른 관여 없이 그 계획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여 그것을 자동적으로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고 암기하고 조정하여 몸과 하나로 통합하면 손해가 그 기억을 담당하게 된다. 이 시점에 대인의 신비질은 생각만으로 신호를 보내 손해가 이미 알고 기억하고 있는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든다. 당신은 전화를 걸기 위해서 전화를 들었는데 전화의 번호를 기억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는가? 당신은 다이얼을 명안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 순간 전화를 걸고자 하는 사람이 생각한다. 그러면 마치 마법처럼 당신의 손가락이 올바른 숫자를 누르기 시작한다. 당신의 전의식적인 마음이 그 정보를 절차 기억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몸은 어떤 번호를 눌러야 하는지 알고 있다. 전화를 걸려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것은 대뇌의 신비질에 있는 신경망을 활성화해서 손해의 신호를 보낸다. 그는 몸의 절차적이고 전의식적인 기억이 번호를 누르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누군가의 어떤 단어의 스펠링을 물어볼 때도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단어를 허공이나 종이에 직접 써보면서 기억을 떠올린다. 몸이 마음보다 더 잘 기억하기 때문이다. 즉 몸이 마음이 되는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사물함을 열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능숙히 잠옷을 풀었던 것이 기억하는가? 처음에 비밀번호를 기억할 때는 대인의 신비질이 관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그 역할을 넘겨받는다. 연구에 따르면 양궁 선수들은 관역의 중심을 바라볼 때 대뇌의 신비질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아무런 사고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순간에는 손해가 모든 일을 담당하는 것이다. 손해가 대뇌의 신비질의 개입 없이 어떤 행동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장악할 때 우리는 일정의 화물경의 상태가 된다. 이것이 어떤 행위든지 우리가 능숙해지는 방법이다. 우리는 손해의 풍부한 신경돌격의 연결에 의지한다. 손해가 이런 역할을 하는 이유는 몸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중추이기 때문이다. 이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은 손의 중추에 자리하는 전의식적인 마음이다. 일단 내hen기억이 형성되어서 어떤 행위가 쉽고 일상적이며 자연스러운 제2의 본능이 되면 대뇌의 신비질은 다른 의식적인 생각을 맡게 되고 손해가 그 행동을 지속하게 된다. 대뇌의 신비질에 있는 의식적인 마음은 손해에 있는 전의식적인 과정을 일으키는 하나의 체계다. 의식적인 마음은 엔진을 켜는 열쇠와 같다. 예를 들어서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3회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의식적인 마음은 시작이라고 말하는 책임자가 되고 그 후에 의식적인 마음이 떠나고 몸이 그 일을 맡는다. 이제 손에는 스케이트 선수가 몸에 올 균형을 맞추거나 점프 같은 동작을 하느라 바쁘다. 수년간의 연습 후에 이러한 체계는 몸과 뇌에 내장된다. 여기서 내장된다는 것은 손에 있는 전의식적인 마음에 형성된 자동적인 신경망을 말하는 것이다. 마음을 통해서 배운 것이 몸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손해의 개념이라면 대뇌의 신비질은 그 마음의 기억을 저장한다. 기억상실증이나 알츠하이머 또는 해마의 손상을 입은 사람은 특정한 사건과 친구들, 가족들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피아노를 치거나 뜨개질을 할 줄은 안다. 오래된 외인 기억을 되살리거나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능력은 손상되었지만
내현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몸은 대뇌 신비질에 있는 의식적인 마음이 잊은 것을 여전히 기억한다. 의식적인 마음 아래에 있는 내의 체계가 이런 일을 수행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 기억에 관한 이러한 전문적인 용어나 개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중에 몇 가지를 단순화하고자 한다. 그림에서 보면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 것, 이해력, 지식, 생각하기, 경험, 행동하기, 지혜는 되기. 이렇게 지식이 지혜로 바뀌는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확고한 장기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격렬한 감정이 동반되거나 의식적으로 어떤 경험을 반복해야 한다. 또는 어떤 개념을 소리내어 낭독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새로운 경험에는 새로운 감각 정보가 풍부해서 새로운 화학물질을 분비시키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활성화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새로운 감각 정보들로 이루어진 자극은 거의 장기 기억을 형성하기에 충분히 자극이 된다. 몸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행동하는 것은 경험을 장기 기억으로 바꾼다. 처음으로 파도 타기를 배울 때 우리는 그것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경험은 장기 기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가 이 마음대로 이것을 반복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비선한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암묵체계로 전환될 때까지 같은 경험을 반복해야 한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달인이 되려면 생각하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 그리고 되는 것까지 옮겨가야 한다. 우리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수많은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되는 것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예술사 전문가야. 나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부유해. 나는 서프야. 우리가 지식으로 배운 것을 신경망으로 고정시켜 쉽게 증명해 보일 수 있거나 성실하게 연습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을 절차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상태가 된다. 기억이 암묵적인 형태가 될 때 우리는 그 지식의 주인이 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가 배운 것을 자동적으로 되는 상태로 만들 때 지식을 진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성공이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려면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의식적으로 마음에 기록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행동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감정을 가진 새로운 경험을 만들 것이고 결국에는 진화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란 DNA 신비를 사용하여 무언가를 배울 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어떤 행동이나 기술을 해 보이거나 적용하는 행위이다. 이들은 모두 외현 기억의 일부다. 반면에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습관이나 기술을 매우 많이 경험하고 연습해서 그것을 어떤 의식적인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행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을 우리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학습의 마지막 단계다. 지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되는 것이란 어떤 기술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라고 했네요.